의정부시가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500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중심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사업장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사업장에 최고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근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로 수요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28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됩니다. 주간 경기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시의 주차 문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정부시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500여 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중심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확충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 차는 대야 하는데 차댈 곳이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 의정부 시민이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올해 기준 의정부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12%. 그러니까 의정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보다 주차장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차 민원은 여전하죠. 그래서 의정부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총 534면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주차 민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주차 면초보다 주차장이 들어서는 자리에 더 주목해봤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주차장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상가 밀집된 지역이라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주차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의정부시가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포함해 총 4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지역 모두 현재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거나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합니다. 원도심이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런 곳은 주차장을 만들 마땅한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정부시도 바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사업장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 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업체입니다.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 제한을 받은 일반 음식점 등은 5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다음 달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원 규모는 550세대이며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저소득 기준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최근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로 수요자 이동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남양주 등 3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매입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6,2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정부와 양주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개선이 활발히 추진돼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28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28조 7,92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6.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과 평화, 복지에 중점을 두고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8,200억 원 증가한 10조 9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등으로 올해 대비 53.3% 증가한 5,72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감염병 대비를 위한 경기도 의료원 운영 지원 등을 위해 594억 원의 예산도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기존 5개로 분류됐던 감염 고위험 시설에 노인 주거시설과 장애인 생활시설 등 7개 시설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면 입소자 면회가 제한적 비접촉으로 허용되며 시설 신규 입소자는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종사자나 환자는 하루 2번 모니터링한 결과를 경기도 코로나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종사자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도 자가 격리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무증상 선제 전수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골목 상권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골목 상권을 이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된 상권은 디지털 체온 측정이나 QR코드 방문 기록 시스템 등 스마트 방역 시설과 상권 정보 안내와 홍보를 담당할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ICT 시설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천 대전리 산성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청산면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을 용인 석성산 봉수토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리 산성은 삼국시대 나당 전쟁의 최후 격전지인 매초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대전리 산성은 한탄강 유역의 고대 산성으로 경기 북부 지역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이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플랫폼 자바바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청년 면접 수당은 면접 일회당 35,000원, 최대 6회까지 21만 원의 면접 활동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연천 민통선 내 임진강에 귀한 겨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견학과 관광이 중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서구 연천 지역 사랑실천연대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진강에 귀한 겨울 철새가 찾아왔다고요. 얼마나 많은 겨울 철새가 올겨울 연천에서 보내게 될까요? 해마다 겨울 철새가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은 일단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와 제두루미가 지금 민통선 이쪽 일대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와가지고 3월 말 정도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떠나는데요. 그동안에 여기는 아무래도 민통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환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들이 쇠기러기 며칠 전에는 고니도 지금 2마리가 왔었어요.
네, 이처럼 많은 철새가 매년 연천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꼽히는 자연 환경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베리아라든가 뭐 아물강 이쪽에는 그 너무 추우니까 물이 꽁꽁 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오는데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아주 더운 데는 안 가고 적절하게 그 약간 그 추위를 좀 그 안 타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발이 돼 있고 그러니까 민가가 있고 이런 부분은 안 가고 그 임진강에서 그 여울에는 겨울철에 물이 그 1년 내내 얼지 않기 때문에 그 여울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잠을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여울에서 나는 물고기나 그 다슬기 이런 거를 먹고 지냅니다. 네, 두루미의 쇠기러기에 또 고니까지 참 얼마나 장관일까 싶은데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직접 보시면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는 이 눈 덮인 임진강에 그 두루미들이 하얀 두루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느끼지 못할 그런 풍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장관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기화로 인해서 연천 민통선 관광이 1년 넘도록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이 단계적으로나마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천군과 군부대에서도 방역 그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게 저기 돼가지고요. 어, 상당히 그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인근 지역에서도 또 오히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방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 대신 철저한 방역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인원을 소수로다가 통제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다가 얼마든지 오픈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군부대와 그 또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다가 이걸 좀 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주민들은 그 좀 개방하기를 바라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관광 재개가 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서 철새들 겨울나기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다가 그 만약에 민속성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매뉴얼을 좀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서로 철새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또 아니면은 방역 그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지자체와 군부대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파주와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당국이 연천 민통선 관광 재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서구 연천 지역사랑 실천연대 대표였습니다. 휴면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세금을 탈루한 법인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도내 법인 51곳을 조사해 세금을 탈루한 법인 3곳을 적발하고 2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 상태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적발된 법인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양주시에서 자체 제작하는 양주시정 뉴스가 방송 10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1990년 첫 방송을 시작한 양주시정 뉴스는 30년간 1000회 방송이라는 위엄을 달성하며 지자체 뉴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양주시정 뉴스는 기사 작성과 영상 촬영, 편집 등 뉴스 제작 전 과정을 자체 인원이 제작해 주 1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광판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LG엘로비전 나라방송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